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지호입니다. 제가 새로운 보청기가 출시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최신 정보를 드리려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보청기는 덴마크 회사인 와이덱스에서 출시한 모멘트라는 보청기입니다. 모멘트, 순간이란 뜻이죠. 이름처럼 이 보청기는 소리를 듣는 매 순간순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 나온 보청기의 장점이 우리의 듣기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보고, 특히 보청기의 여러 기술들 중 하나인 압축 기술, 그리고 어택 타임과 릴리스 타임이란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 세계 보청기 마켓 쉐어를 보시면 1위는 스위스의 소노바인데 포낙, 유니트론 등의 보청기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오티콘 보청기가 속해 있는 디만트 그룹이고, 3위가 오늘 말씀드릴 와이덱스, 4위는 리사운드입니다. 미국 브랜드인 스타키가 그 다음으로 위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2위, 3위, 4위가 모두 덴마크 회사라는 점입니다. 시계는 스위스, 보청기는 덴마크,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어쨌거나 와이덱스는 1956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와이덱스 제품의 특징은 예를 들어 한쪽 귀를 전혀 못 듣는 분은 바이크로스 보청기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귀에 보청기, 못 듣는 귀에 듣는 쪽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기기를 하시죠. 다른 보청기 회사 제품들은 바이크로스 보청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한쪽 귀만 보청기를 할지 바이크로스 보청기를 구입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와이덱스 제품은 일단 들을 수 있는 귀에 보청기를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구입해서 연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선 보청기 압축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는 청력이 떨어져서 잘 못 듣는 작은 소리를 크게 키워서 우리 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마냥 소리를 크게 키워서 우리 귀에 전달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오히려 귀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가 소리를 압축하는 목적은 청력이 나쁜 사람들이 주변 환경 소리를 놓치지 않고 구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X축은 보청기에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 Y축은 보청기가 들어온 소리를 크게 키워서 우리 귀로 보내는 소리, 즉 증폭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dB의 크기를 보청기는 40dB로 키우고 20dB 크기를 50dB로 키웁니다. 점점 보청기에 들어온 소리가 커져서 70dB이 되면 보청기는 더 이상 소리를 크게 키우지 못하고 이후에는 보청기가 낼 수 있는 제일 큰 값인 120dB의 소리를 귀에 보냅니다. 이를 포화 상태라고 하죠. 그렇다면 70dB 크기의 소리와 90dB 크기의 소리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겠죠. 다 똑같이 120dB 크기로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소리를 증폭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50dB 이후부터는 들어오는 소리가 20dB 증가할 때마다 증폭되는 소리는 10dB 커지게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70dB 소리와 90dB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그래프에서 비압축 구간은 1대1 비율, 그리고 압축 구간은 2대1 비율로 증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청기로 들어오는 소리를 압축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포화점, 니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가 하나의 주파수에서 소리를 증폭시키고 압축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때 주파수별로 조절할 수 있는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우리 귀에 적절하게 소리를 키워서 들려주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렵기는 한데 이해하면 재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의 압축을 시작하는 포화점 이상인 큰 소리, 그리고 이하인 작은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보청기는 큰 소리는 얼른 압축을 해서 너무 커지지 않게 하고 작은 소리는 얼른 증폭을 해서 잘 들리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들어가면 어둠을 감지해서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지나오면 꺼지는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입력음이 포화점 이하로 시작해서 커졌다가 다시 이하로 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보청기에서 들어온 소리를 증폭을 하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포화점 이상에서는 압축 때문에 증폭 비율이 줄어들겠죠. 압축을 시작하는 시간을 어택 타임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폭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온 소리가 포화점 이하가 되는 순간 증폭 비율을 증가시킵니다. 이 시간을 릴리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온 소리를 보청기가 어느 정도 크기로 우리 귀에 들려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화점 이상 되는 순간 작은 증폭 비율로 압축을 시키고
이후 다시 원래 비율로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압축 시작과 압축 해제 시작 초기에 뾰족한 돌출부가 보이시나요? 보청기가 포화점 이상의 큰 소리가 들어온다고 판단해서 압축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아직 압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들어온 소리는 미리 설정한 것보다 약간 크게 들릴 것이고, 반대로 압축을 풀기로 결정하고 압축 해제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온 소리는 작게 들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편하게 듣는 소리보다 너무 커도 불편하고 너무 작아도 소리를 놓쳐서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청기 착용자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빠르게 반복하는 경우 더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 회사들은 압축 시작 시간과 압축 해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일상생활에서 어색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축 시작보다 해제 시간을 좀 길게 설정합니다. 이번에 와이덱스에서 새로 나온 모멘트 제품은 한마디로 현재까지 가장 빠른 CPU를 가진 보청기입니다. CPU가 빠르다는 의미는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재빨리 판단해서 압축 및 적절한 증폭을 시켜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소리를 들을 때는 외부 소리가 보청기의 마이크를 통해 들어와서 CPU가 처리를 하고 판단하여 리시버를 통해 비로소 우리 귀에 들려주게 됩니다. 절대로 바로 소리를 듣는 것보다 빠르지 않겠죠. 특히 RIC형 보청기처럼 귓구멍이 완전히 막혀있지 않은 보청기는 외부 소리를 내 귀로도 직접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로 들어와서 증폭되어 귀로 들어오는 소리와 내가 직접 듣는 소리가 아주 미묘하게 시간 차이가 난다면 어색하겠죠. 말 그대로 소리 전달 지연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와이덱스의 모멘트 제품은 0.5ms 이하의 타 회사 보청기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소리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순간순간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우리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고 스펙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회사 제품이 느려서 별로란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이번에 이 제품이 빠른 시그널 프로세싱 속도를 내세운 모델을 발표해서 제가 보청기에 관한 지식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보청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할 때 역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